빗속의 꽃봉오리, 가마는 곧 현관마루에 놓여졌다. 사까이가 무릎걸음으로 다가가서 문을 연다. 동작은 공손하지만 표정은 자기 딸이라도 맞이하듯 부드럽다. 무사히 도착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손은 짚었으나 부복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어딘지 촉촉히 정감이 넘치는 태도였다. 사람들의 눈은 저도 모르게 일제히 가마로 쏠렸다. 아니 눈만이 아니다. 지금부터 마스다이라 미즈노 양가의 쐐기가 되려는 14살 난 신부가 오카사키에서 하는 천마를 들으려고 마음과 귀를 기울였다. 수고들 했어요. 아직도 어린 투명하게 맑은 목소리였다. 무사히 도착해서 다이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카이의 아내가 다가가서 가마 안으로 손을 내밀었다. 가야이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다. 서원을 나올 때의 어머니의 흥분은 가시고 여기서는 지나치게 조용하리만큼 잔잔한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둘째 가마에서 히지가다의 딸 유리가 달려나와 엎드렸다. 주위가 활짝 밝아졌다. 사카이의 아내에게 손을 잡힌 오다이가 가마에서 나와 거기 선 것이다. 홍매 바탕에 수놓은 벚꽃 무늬의 금실이 묵직하게 빛나고 흰 비단 속옷에 비치는 살결이 그대로 눈에 스민다. 키는 이미 어른이었지만 눈과 인매는 아직 어린아이였다. 이 지방 제일 간다고 소문난 처녀이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휴 한숨을 내쉬며 가야인과 번갈아 보았다. 꼭 닮았다. 그러나 가야인보다 약간 볼이 풍만하였다. 아버지 다다마사를 닮은 것이리라. 오다이냐, 처음으로 가야인이 입을 열었다. 너의 가마를 납치하려고 많이들 매복하고 있었다더구나. 무사히 도착한 것은 모두 문중 여러분의 덕분이니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다이는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꿈속에서 본 어머니, 한때는 자기를 버렸다고 미워도 했었던 어머니, 그리고 이제 와선 커다란 비극 속에 세워져서 훌륭하게 자기를 지탱해낸 슬픈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 그 어머니는 오다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찬찬하고 아름답고 젊었다. 오다이는 어머니 품에 매달리고 싶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으나 그 감정의 눈물을 꾹 누르고 소홀히는 생각지 않습니다. 가야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얼굴을 갸웃거리고 말했다. 신빠찌로가 으음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보기에 따라 이것은 보통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다. 겉으로는 어떻든 가야인과 오다이가 너무 다정하면 규문의 집안을 빼앗긴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오다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 모양이다. 유리도 오다이의 왼편으로 다가섰다. 오른손을 잡고 있는 사카이의 아내가 그럼 마련해 놓은 자리로. 네, 오다이가 걷기 시작하자 가야이는 훨씬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사카이와 신바찌로는 현관 마루 위 아래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지금쯤 가리아의 시종들도 안심하고 있겠지. 오카시키에는 꽤 머리 좋은 자가 있구나 하고 말이지. 두 사람은 거기서 싱긋 웃고 사카이는 곧 오다이의 뒤를 따랐다. 오다이와 마스다이라 히로다다의 홀옛날. 오다이를 납치하려다가 실패한 오라비 미즈노 노부모도는 씁쓸한 표정으로 구마 저택의 옥군이 방에 벌렁 누워 있었다. 뒷날에 기신자이라는 호로서 소금 가마를 굽게 하기도 하고 오가와 강에서 바다에 걸쳐 수십 척의 배를 띄워 수많은 등불을 떠내려 보내곤 해서 서울에도 없는 풍류로다 하고 백성들을 놀라게 했던 노부모도도 한 번 계획이 어긋나면 손을 댈 수 없는 망난이었다. 원래는 그가 아버지 대신 상객으로 오카사키성에 가게 되었는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지없이 거절을 하고 이 구마 저택에 틀어박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도 물론 오카사키에서 일어나는 일은 훤히 다 알고 있었다. 오카사키에는 아우 노부치카가 아버지 대리로서 떠났다. 이 노부치카 역시 가야인의 아들이다. 그것의 노부모도와 같은 배에서 난 누이로 가다하라의 마스다이라 히로이에게 출가한 오센이 참석하고 중메이는 오다이의 언니인 이 히로이의 부처와 사카이 부처였다. 사카이의 저택에서 오다이와 가야인은 정식으로 대면이 끝난 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던가.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노부모도는 울화가 치밀었다. 세태의 앞을 못 보는 아녀자들이 얼마 안 가 통곡할 게다. 그리고는 언제나처럼 염전을 돌아보고 오겠다. 하고는 이 구마 저택으로 온 것이었으나 여기에도 불쾌함은 꼬리를 물었다. 자네답지도 않게 가짜 가마를 잡다니.
이 집주인 나미따로를 복도에서 만나 한마디 쏘아 붙이자 나미따로는 달려한 얼굴에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고 말씀대로 둘째 번 가마를 납치했을 뿐이오. 하고 머리도 숙이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노부모도는 자기의 부주의를 조롱받는 것 같아 속이 뒤집혔다. 옥군이의 방에 들어가자 두고 봐라. 기분 나쁜 표정으로 벌렁 드러누워서 어쩌면 나미따로 녀석 누이 옥군이 때문에 자기에게 반감을 품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머리를 갸웃거렸다. 하기야 노부모도의 옥군이에 대하는 태도는 좀 지나치게 대담해져 있었다. 밤에 몰래 숨어 들어올 때는 고사하고 낮에도 집안에 여러 눈작이 지 반방에라도 들어가는 듯이 체면도 없고 어딘지 손 아래에 나미따로를 가볍게 보는 티가 없지도 않다. 방에 옥군이는 없었다. 반감 따위 가져만 봐라. 내 대가 되면 용서치 않을 테다. 노부모도는 팔베개를 하고 천정을 노려보면서 입을 꽉 다물었다. 또다시 모녀간에 정답게 이야기하고 있을 오카사키 성 안에서의 광경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다. 가야인 오다이 그리고 자기 대신으로 간 노부치카 이 세 모자가 만약 손님으로 초대되어 오는 이마가와 편의 무장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눈다면 노부모도는 벌떡 일어나 앉아 옥군이는 왜 이리 늦나 손님이 왔을까? 혀를 차며 책상 다리를 고쳐 앉았다. 그때 바른 편 창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8살쯤 되어 보이는 무척 개구장이 같은 어린애 얼굴이 불쑥 안을 들여다보았다. 여봐, 너는 저 새를 잡을 수 있겠느냐? 너라 불리운 노부모도는 눈을 부릅떴다. 너라니 나 말이냐? 노부모도가 거칠은 말투로 반문하자 아이는 가느다란 눈썹을 발끈 쳐들며 달리 아무도 없지 않느냐? 하고 매섭게 대꾸했다. 어서 이리 나와 저 새를 봐라. 무엇이? 노부모도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아이를 한번 쏘아보고 나는 내 부하가 아니야. 알고 있어. 누가 자기 부하를 못 알아보나? 아, 새가 달아났다. 거기서 쾅하고 땅을 구르면서 누구의 부하인지는 모르지만 급할 때 쓸모가 없는 놈이다. 이런 말을 내뱉고 창가를 떠나려 하므로 개 있거라. 저도 모르게 노부모도는 소리쳤다. 무슨 볼 일이 있느냐? 너는 이 집 손님이냐? 그걸 물어서 뭘 할래? 에이 주둥아리만 까진 녀석. 다짜고짜로 남의 방문을 열고 무리한 짓이라고 생각지 않느냐? 아이는 입술을 왼쪽으로 삐죽거리며 안 생각한다. 하고 싸늘하게 대답한 다음 찌긋이 노부모도를 바라보았다. 어딘가 이 집 주인 나미따로와 인상이 닮았다. 나미따로보다 오히려 신경질은 강할 것 같았다. 그것이 어른 같은 시선으로 지그시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안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만 말문이 막혔느냐? 가엾은 녀석. 이 매서운 조롱을 당하자 어른인 노부모도는 자제를 잃었다. 부지 중에 칼을 끌어당기면서 사과를 하고 가라. 하얀 아이의 볼에 이번에야말로 분명히 조소가 떠올랐다. 새는 못 잡아도 사람은 될 줄 안단 말이지. 하하. 닥쳐. 무례한 놈 같으니 이름을 대고 사과하란 말이다. 싫다. 고한다면 뵐 테냐? 이놈이. 허. 성이 난데. 난 몰라. 노부모도는 이처럼 화가 나는 꼬마를 본 일이 없었다. 옷차림으로 보아 농부나 상인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어쩌면 이다지도 오만할까. 위협할 작정으로 창가에 썩 달려가니 나비처럼 물러서서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때 연못 저편에 있는 노송나무와 젖꼭지나무 뒤에서 기찌보시님, 옥군이는 소년에게 달려와서 자 참배하실 차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리로 가세요. 노부모도는 뜨끔했다. 기찌보시 그것은 오다 노부히데의 세자, 뒷날의 노부나가 애 이름이 아니었던가. 기찌보시. 그러한 노부모도와 시선이 마주치자 옥군이는 눈매를 붉히며 인사를 했다. 그러나 옥군이에게 손을 잡힌 기찌보시는 벌써 노부모도의 일 따위는 잊어버린 듯이 가슴을 쓱 편 채 돌아다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노부모도는 다시 한번 중얼거리고는 기찌보시를 무엇 때문에 나미따로에게 보냈을까 하고 노부이대의 마음속을 짐작할 수가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다. 기찌보시가 옥군이에게 손을 잡혀 재단이 차려진 방으로 들어갈 무렵부터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오카사키 성에서는 벌써 잔치 자리가 마련되었으리라. 그리고 그곳에선 마스다이라 미즈노 양가가 살아남을 최상의 수단으로서 속에 강한 불만을 품은 히로다다와 운명의 유순한 오다이를 새로운 출발의 자리로 앉혀간다.
두 사람은 아마도 붉은 잔에 비치는 전도의 파란을 조마조마하게 바라보고 있을 게 틀림없으리라. 그리고 이 구마 저택에서는 그 양가가 어느 때 우리를 부수고 나와 설칠 것인가 하고 두려워하는 맹호. 오다 노부이대의 적자가 지금 옷을 갈아입고 낭낭히 일거나가는 나미따로의 충문 앞에 앉혀져 있다. 대관절 노부이대는 나미따로를 통하여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잡게 하려 하고 있는 것일까? 충문이 끝나자 나미따로는 그대로 신전에 앉아 남조의 기다바닥께 직가후사가 난리 중에 써남긴 신앙 정통기를 강의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그것은 정통기에 기록된 내용을 훨씬 더 초월하여 태고 때부터의 우주의 모습과 그것을 일그러뜨려 흥망하는 온갖 세상과 전술에까지 언급되어 간다. 나미따로가 남조 때부터 다케노우치 집안에 전해졌다는 비장의 윤리세전의 우주관. 허나 그것은 기찌보시가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되며 그는 가끔 실증을 내고 오똑한 콧구멍을 후비곤 한다. 그러나 기찌보시의 수호역으로 따라와 있는 아오야마와 나이또는 한마디도 놓칠세라 눈을 부릅뜨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남이 모르는 병법은 남과 다른 학문에 의하지 않고는 생겨나지 않는다. 남과 같은 학문을 닦고 있다간 당장의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거든. 노부이대는 언제나 남의 의표를 찔러놓고 껄껄대고 웃는다. 물론 노부이대에게 신앙인다운 임금을 위한 근황정신 따위가 있을 까닭이 없지만 명나라의 문물을 들여와서 마침내 오늘날의 난세를 초래한 아시카가 집안과 자리를 바꿔 앉으려면 같은 것을 가지고선 싸우기 어렵다는 점만은 간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들 기찌보시에게 유례없는 학문을 가르쳐 주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찌보시는 매우 아버지의 눈에 드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도 또한 남의 의표를 찌르기를 본능적으로 좋아했다. 바른 편이라고 하면 왼편이라고 말했다. 희다고 하면 검다고 했다. 올라가지 말라면 올라가고 부수지 말라면 반드시 부수었다. 만약 이것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통일된 사상이 된다면 반드시 훌륭한 천성적인 혁명가로 반전하리라. 아마 이러한 몽상에서 노부이대는 이 정체 모르는 가학을 가진 나미따로에게 기찌보시를 보낸 것이리라. 노부모도는 노부이대의 그러한 생각까지는 알지 못했다. 좌우간 오와리를 지배하고 민호를 괴롭히며 밑가와를 치고 스루가를 위협하여 마지 않는 노부이대의 활동력이 젊은 노부모도에게는 견딜 수 없는 매력이었다. 물론 그 뒤에는 예측할 수 없는 전술에 대한 공포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지만 노부모도는 다시 벌렁 드러누웠다. 그리고 빗속으로 흘러들어오는 나미따로의 목소리를 정신없이 듣고 있는 참에 살며시 옥군이가 들어왔다. 옥군이는 처음으로 알게 된 남자에 대한 안타까운 사모의 정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처녀였다. 그녀는 잠자코 노부모도의 머리를 안았다. 그리고 자기 무릎에다 옮겨놓은 다음 그 위에 살그머니 볼을 눌러댔다. 노부모도님, 오빠가 왜 앞머리를 깎지 않는지 아세요? 노부모도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일부러 엄하게 입을 다물고 옥군이의 채취를 외면하고 있다. 그것이 옥군이에게는 자기가 늦게 온 것을 탓하는 얼굴로 보인다. 옥군이는 몸을 굽혀 다시 사나이의 얼굴에 볼을 갖다 댔다. 오빠가 언제까지나 성인 관례를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당신 탓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무엇이 남이가 성인 관례를 낳는 것이 나 때문이라고? 네, 신에게 종사하는 몸은 여성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도 무녀는 어릴 때부터 신에 종사하며 남자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언젠가 누구에게 들은 일이 있지. 그런데도 옥군이는 당신을 알았어요. 오빠는 그래도 꾸짖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신에게는 내가 봉사함하고 앞머리를 깎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전 그것이 괴롭습니다. 노부모도는 여자를 돌아다보며 이제 그만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하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머지않아 성으로 맞아들이도록 할 테니까 더 말하지 마. 그보다도 오늘 이 집 손님은 기찌보시님 말씀입니까? 그 기찌보시님은 언제부터 이 댁에 오셨나? 네, 이번이 세 번째예요. 노부모도는 벼란간 벌떡 일어나더니 옥군이를 쏘아보았다. 그것은 여느 때 노부모도의 얼굴이 아니었다. 씩씩하고 거칠게 옥군이를 껴안을 때에 노부모도의 눈도 날카로웠지만 오늘은 그 뒤에 혹독한 사나이에 야심이 꿈틀거렸다. 옥군이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눈치채자 어머, 무서운 눈을.
아양 섞인 교태로 목을 흔들었지만 노부모도의 눈빛은 바뀌지 않았다. 옥군이 네, 네. 노부모도는 치밀어 오르는 격정을 누르는 듯이 비가 오는군. 네, 들매와 콧봉오리에 따뜻하게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봄비, 봄비. 노부모도의 목소리는 희미하니 떨기 시작했다. 옥군이 그대는 이 노부모도를 사랑하는가? 물을 것까지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옥군이는 사나이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주인을 쳐다보는 강아지처럼 사랑스럽게 노부모도는 그러한 옥군이를 다시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엔 지금 오만한 기찌보시의 조그마한 얼굴이 세차게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그 꼬마의 아버지 때문에 자기 육친인 누이를 납치하려 했던 노부모도였다. 그러나 보기 좋게 실패하자 이번에는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다른 상념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한다. 노부모도만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인도, 의도, 도도, 빚도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충동이 내키는 대로 동작을 한다. 그대는 하며 입술을 축이고 노부모도는 말했다. 내가 만약 내가 저 기찌보시를 납치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지? 옥군이는 퉁긴 듯이 얼굴을 쳐들었다. 노부모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싶어 무서운 오한이 등줄기를 스쳐갔다. 기찌보시님을 저더러 쉿! 소리를 내지 마라. 노부모도는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고 저 아이 새끼를 볼모로 만들어야겠다. 아니 마스다이라 놈들이 납치한 것처럼 해도 좋아. 떨지 마. 남자의 일이란 언제나 거칠은 법이야. 옥군이는 또다시 와락 노부모도에게 매달렸다. 의지가 없어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서웠던 것이다. 알겠어? 결코 죽이지는 않아. 먼저 납치하여 놓고 이쪽에서 도로 찾는 형식으로 하는 거다. 네, 네. 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눈치챌 때는 그땐 노부모도는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처참한 눈빛은 어느덧 허공에 못 박히고 몸에서 입술 언저리에 잔인한 그늘이 떠올랐다. 물론 이러한 술책이 살아남을 힘을 갖지 못한 작은 영주의 거품과도 같은 슬픈 발버둥인 줄은 알 까닭도 없다. 말라 빠진 개는 늘 먹이를 찾아 찰나의 삶을 노리고 다닌다. 내일을 모르고 미래를 계산하지 않고 때로는 번뇌로 인해 어두운 해독마저 지닌다. 만약 상대방이 눈치챈다면 노부모도는 허공을 노려본 채 그때는 마스다이라와 의논해서 싸움을 할 방법도 있지. 좋아, 이것은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오빠는 노부히데님에게 이도 저도 다 이 편이 우세한 위치에 서면 돼. 옥군이 그대는 말이야. 네, 그대는 귀여운 새가 있으니 보러 가자고 기찌보시를 꿰어내도록 해. 비가 오는걸요. 오늘 말고 오늘은 곧 저물어 기찌보시는 오늘 밤 여기서 묵겠지. 네, 내일 아침에 하는 거야. 뜰에서 뒷문으로 아이 새끼를 살짝 꿰어내라. 그때까지는 수배를 해놓을 테니까. 옥군이는 입술이 바르르 떨렸으나 그것은 소리가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싫단 말인가? 아니어요. 그 대신 그대는 그 길로 성으로 데려가겠어. 나로서는 얻기 어려운 샌데 만약 그대를 매란 놈이 상처라도 입혀선 안 되니까. 옥군이는 사나이의 무릎에 얼굴을 팍 엎었다. 의고으로 매달린 처녀로선 울 수밖에 도리가 없는 하나의 심한 고문이었다. 노부모도는 승리감에 취해서 옥군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멧돼지 같은 단순성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계획에 맞서는 야릇한 시대의 용자였던 것이다. 그때 복도 밖에 발소리가 나더니 옥군이 노부모도님은 내 방에 안 계시냐? 차분한 나미따로의 목소리였다. 두 사람은 얼른 떨어졌다. 황급히 눈물을 닦으면서 네, 여기. 옥군이가 사르르 장지문을 여니 하인에게 등불을 들린 나미따로가 조용히 서 있었다. 깨닫고 보니 사방은 벌써 어둑어둑했다. 오, 남이 아닌가? 손님이 계시기에 사양하고 있었지. 그음들은 오늘 밤 댁에서 묵는가? 노부모도가 말을 걸었으나 나미따로는 대꾸를 않고 너는 이만 물러가거라. 등불을 놓은 아인을 물려가게 한 다음 치마 같은 핫가마의 자락을 펼치며 조용히 앉았다. 노부모도님은 기찌보시님의 눈에 뜨인 모양이더군요. 벼란간 이 창문을 열고 나더러 새를 잡으라고 하더군. 활달한 기질이라 가끔 뒷바라지하는 분들이 애를 먹지요.
임잔 대관절 언제부터 기찌보시님의 사부 노릇을 맡았는가? 사부가 아닙니다. 참배 오신 거지요. 남이따로는 단정하게 대답한 뒤 그 점에 대해 약간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난처한 일이라니 기찌보시님의 눈에 띄어서 말인가? 네, 모두들 오늘 밤에 여기서 묵은이 일체 사람을 근접시키지 말라는 분부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신 노부모도님의 신분을 묻더군요. 가리아의 노부모도라고 말했는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 나라고 말했더니 곧 물러가시게 하라 하십니다. 누가? 시중군들이 말인가? 노부모도가 녹이 띈 눈으로 반문하자 남이따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기찌보시님이 말씀입니다. 무엇이 그 꼬마가? 예 싫다 하시면서 노부모도는 으음하고 신음했다. 또다시 불쾌한 감정이 왈칵 가슴에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마음을 바꾼 듯이 천연스레 옥군이에게 시선을 옮기면서 와타타타 이거 참 어지간히 밉게 보였군. 그래 좋아 그럼 곧 물러가지 자네들에게 폐를 끼쳐서 되겠는가? 그런데 그것도 안 됩니다. 어째서? 노부모도님은 모르시지만 이 저택은 벌써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에워싸여 있습니다. 무엇이 이 저택을 에워싸? 조심성이 대단하신 노부이대님의 지시로 기찌보시님이 묵고 계시는 동안은 고양이 새끼라도 통과시키지 말라. 억지로 통과하려는 자가 있으면 사정없이 베어버리라고. 노부이대님의 수배는 언제나 의표를 찌른답니다. 남이따로는 싸늘하게 말한 다음 무릎에 놓은 자기 손의 아름다운 손톱에 시선을 떨구었다. 노부모도는 등골에 오싹 한 끼를 느꼈다. 마치 자기 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기라도 하는 듯한 오다의 수배하기야 생각해보면 그도 그럴 법했다. 인 안세의 소중한 세자의 외출을 그리 허술하게 시킬 까닭이 없었다. 그건 그렇고 여기 갇혀서 기찌보시는 물러가라고 졸라대고 나가면 칼을 맞게 되다니 노부모도는 어리석게 성을 낳은 비참한 자기의 입장을 남이따로에게 보이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다. 와하하하 이거 참 우습게 되었군. 그럼 내가 가리아의 노부모도가 기찌보시님 앞에 나가서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 처지가 되었군. 그래 이거 참 우스운데 와하하하. 남이따로는 그 허허로운 웃음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여전히 무릎 위에 자기 손가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옥군이는 일어설 수가 없었다. 노부모도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다. 방금 남이따로가 한 말로써 그것이 어린아이에 못지않는 몽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젠 상대를 납치하기는커녕 노부모도 자신이 어떻게 해서 무사히 몸을 지키느냐가 문제로 되었다. 노부모도님, 옥군이는 사나이를 불러놓고 오빠에게 애원하는 듯한 눈을 돌렸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여보게 남이 내가 나가서 사과를 하면 안 될까? 남이따로는 아직 대답이 없다. 그러다가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이 얼굴을 들더니 아참 그럭저럭 준비가 되어겠구나. 너는 기찌보시님의 식사 시중을 들러 가보아라. 옥군이는 얼굴 가득히 불안을 담고 소리 없이 일어섰다. 그럼 오라버님, 남이따로는 옥군이의 발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들으면서 노부모도님, 기찌보시님의 신경질은 당신의 힘으로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손을 짚고 빌어도 말인가? 어린아이의 마음은 신과 같아서 좋고 나쁜 것은 그대로 진실을 찌르는 법입니다. 노부모도는 등골이 오싹했다. 남이따로 또한 그의 마음속에 뿌리 박힌 발칙함을 똑똑히 간파하고 있다. 이렇게 된 바에는 남이따로는 묵은 늪처럼 잔잔한 태도로 이 남이따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시는 것이 상책일 것 같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대로라니? 당신을 우리 집 사위, 옥군이와 나란히 이 남이따로가 안내해서 누이의 신랑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부모도는 처참한 눈으로 남이따로를 쏘아 보았다. 남이? 자넨 궁리했구나. 궁리하다니요? 기찌보시님 앞에 나를 꾸려놓고 내 아내는 옥군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오다 일족에게 알릴 작정이지. 도자기 같은 남이따로의 볼에 비로소 희미하게 미소가 떠올랐다. 기찌보시님은 아직 8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입니다. 듣기 싫다. 경호역 두 사람은 오다의 대들 보란 말이야. 그러시다면 달리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습니까? 싸늘한 남이따로의 반문은 상대방에게 두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 노부모도는 또다시 으음하고 나직이 신음했다. 노부모도님, 당신은 옥군이를
이 나미따로 앞에서는 아내로 삼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성에서 빠져나가 외간 여자에게 넣을 일은 무장으로서 그와 같은 유례없는 소문이 오다편에 들어가도 괜찮단 말씀인가요? 따져 묻자 노부모도의 주먹이 무릎 위에 부들부들 떨었다. 역시 나미따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누이에 대한 애정에서 혹은 일부러 기찌보시를 불러 이를 꾸민 것이 아닐까. 하지만 지금의 노부모도로선 나미따로의 말대로 이 자리를 수습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와하하하하. 노부모도는 다시 웃음으로 얼버무리며 자네가 나와 옥군이의 일을 잠자코 있는 것이 수상쩍었어. 내가 졌네. 난 오늘부터 옥군이의 신랑이다. 와하하하. 웃으면서 나미따로를 보니 단정하게 외면하니가 가엾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비는 여전히 창가의 꽃봉오리를 조용히 두들겨댄다.